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안녕하세요. 성공의 한수 맨주먹 불끈 쥐고의 박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성공의 길잡이 송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뉴페이스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특별 MC 이광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희 씨, 네. 이 프로그램 처음 접한 느낌이 어때? 제목부터가 네. 왠지 모르게 풍성한 영양분이 많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리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의 한 수를 보면서 네네. 나도 성공의 한 수에 대한 어떤 그 꿈을 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 들어서 저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제대로 핵심을 짚으셨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맨주먹 식구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나는 우선 딸이 있지. 우리 딸 없으면 난 못 살아. 딸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네, 너무 미인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광희 씨는 또 아무래도 저는요. 아내가 안에 없이는 그럴 줄 알았어. 아, 내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남편이에요. 저도 남편이라고요.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빛. 이 오늘 주인공은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만나보시죠. 천재 과학자 에디슨이 만든 백열 전구로 우리에게 소중한 조명 역사의 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고종 황제 시절 국내에도 조명이 들어왔는데요. 그 후 조명은 네온, 나트륨 등, 형광등, 그리고 LED 발명 등을 거쳐 한층 더 진보하며 인류 문명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이전 조명들의 단점을 보완한 LED 조명이 상용화되기 전 남들보다 먼저 LED 조명의 가치를 알아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LED 조명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요. 네. 오늘 하고 오신 의상에서도 빛이 납니다. 지금 넥타이가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자체 발랄.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대구에서 조명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영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에 있는 LED 조명 분야에서 유일하게 2개의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우 나는 이거 왜 아는 거예요? 여기 써 여기 있어서. 써 있어서 제가 있었어요, 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발음이 너무 좋았었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기술력도 정말 그쵸? 대단하잖아요. 이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업체예요. 야. 아무래도 회사가 발전하려면 그 매출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혹시 예, 공개를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처음 시작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그 자본금 3천에 했습니다. 3천으로 시작하셔서 100억을 100억이요? 3년 만에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이요? 100억이요? 그럼 몇 배인 거예요? 3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는데 예, 예. 그렇죠. 3천만 원 가지고 나가 300억 빚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3천만 원 투자해서 3년 만에 100억 매출의 신화를 이룬 우리 이영섭 대표님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이영섭 대표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찾아간 제작진.
오늘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참가하는 LED 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특별한 자리인 만큼 LED 조명 업계에서 남다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이영섭 대표 또한 이번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像这种照明的话，一个它是自主。 LED를 동시에 받은 업체는 이미 수많은 이들한테 특화된 기술이 알려져서일까요? 다들 이영섭 대표가 만든 LED 조명을 보고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 같죠? 기술력은 물론이고 디자인에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한몫했는데요. Par la suite, je suis venu pour voir quel type de produit, la qualité de produit, le design et comment il est. Et aussi, je suis intéressé par le nouveau design. C'est ça. 이 디자인료만 이게 7천만 원 들어갔어요. 저 가로등 저거는 1억이 넘게 들어요. 디자인이요? 요 등에 이제 여기 이 고래를 형상한 이 가로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고래의 이 빗살 무늬처럼 그 고래등을 모양을 만들었고. 그럼 약간 고래 같네요. 진짜. 예쁘다. 그냥 불만 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보기도 좋으면서 또 인간 중심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생활에 그 윤택해질 수 있도록 그런 조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디자인료를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돈을 많이 쓰시는군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조명의 디자인 비용.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제품의 이미지인 만큼 비싸더라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 저건 또 CCTV가 있군요. 그렇지,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조명이 없으면 안 찍히니까.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명들을 만들고 싶다는 이영섭 대표. 그가 만든 조명들을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디자인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명은 전부 다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게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고 매출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올랐나요? 예, 한 30% 정도 아, 디자인을 그래요? 해보니까. 예. 예. 투자를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사실 오늘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 제품 개발에 내려갈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상 쪽, 뭐 다른 쪽 패션이니까. 이제 뭐 같은 기능이라면 디자인에 따라서 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에서 50% 할 정도로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지. 뭐 이 가로등뿐만이 아니고 패션이 아니라고 뭐 핸드폰, 전축, 오디오, 차, 디자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상품의 생명이죠. 그렇죠. 화장품 시장의 기술력은 거의 상향 평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의 경쟁력이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의 경쟁력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명하고 디자인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궁금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옆에 예. 요 등은 저희들이 그 4년 전에 그 장영실 상을 받으니까 이제 이 국방부에서 이 중국 어선 퇴치용 이 투강등과 또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만일에 사고가 나면은 그 중국 그 아, 야간에 대사관이나 중국 어선 영사관 쪽 항의를 안 할 수 뛰니까. 있도록 그래 좀 이 개발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 카메라라든지 DVR이 100%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물에 주되기 그럼 이게 조명이 나가면서 제작이 카메라를 되어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예, 단순한 앞에 어떤 그 카메라가 조명 있습니다. 기능을 떠나서 이거는 과학이네요. 한번 잠깐만 들어와서 이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게 딱이잖아요. 그 밤바다에 몰래 그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잡기 위해서 조명을 비춰야 되고 그걸 찍어야 되고. 등은 켜. 네. 눈이 너무 부셔요. 우와, 눈을 못 뜨겠어요. 엄청나요. 지금 이제 생각보다. 카메라가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조명을 천정을 찍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조명이 예, 이게 비치는 한 바로 비추면 너무 밝으니까. 중국의 불법
어서는 꼼짝 마라 이거죠. 그럼 조명은 지금 켜주면 그러면 되고. 조명을 한번 끄시고 예. 저 카메라 화면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조명만 조명만 끄시고요. 꺼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만 한번 돌려봐 주세요. 카메라 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조명을 껐는데도 이 정도면. 네. 사실 해외에도 이런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최초로 이걸 만드신 건지. 이런 대용량에서는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들 전시회를 해보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방열 기술이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거기다 게 방수까지. 예, 저희들 회사의 그 장점입니다. 이거 말고 저 밑에 있는 등들도 여러 가지 예. 갖고 나오셨는데 예. 또 어떤 등들이 있나요? 여기 저희들 이제 터널 조명, 지금 도로공사에서 터널 조명을 터널 이제- 조명. 예. 여기 요거는 이제 그 공원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 예.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예. 가로등이라든가 조명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표님께서 만들고 계셨네요. 예. 수많은 LED 조명 등을 개발해 거리를 빛으로 수놓은 이영섭 대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성장한 그의 히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빠, 우리 지금 밥 먹을 수 있어? 따라와, 먹여줄게. 어린 시절 나는 매우 가난했다. 배고픔에 굶주리는 것은 언제나 일상이었다. 오빠, 멀었나? 아유, 굉장히 어릴 때 좀만 기다리라. 배고파 죽겠다. 다 했다. 어머 저렇게 남매가 저렇게까지 깡보리밥을. 야, 갈게요. 대표님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어려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많이 먹네. 오늘도 불 많이 배갖고 오면 저녁도 줍구만. 감사합니다. 자, 밥 먹자. 보니까 남의 집 일 하시면서 끼니를 해결하셨나 봐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웠던 시절. 동네 부잣집의 일손을 도와 아침 저녁을 해결해야만 했다. 촛불 떠듬비고 아침 얻어먹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그 이제 부잣집 여유 있는 집에 이제 소 끌고 나와가지고 풀 한 짐 치고 또 소미 주고 나면 이제 저녁 얻어먹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살았죠. 예.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곤히 잠들어 있던 밤 나는 한 가지 큰 결심을 실행한다. 미리 챙겨둔 짐을 들고 아무도 몰래 집을 나섰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 올 테니까 좀만 기다리소. 우리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저만 이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주무공장에 막노동하면서 추석 보너스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그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돈 벌러 갔습니다. 10,000원 가지고 서울 올라오신 거예요. 막상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진짜 어쩌지? 뭘 해야 되노? 막막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막막하죠. 없죠. 네. 그냥 혼혈단신으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때 그 순간 발견한 구인 공고는 내게 한 줄기 빛이었다. 숙박과 점심까지 제공되는 일자리. 나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일을 시작했다. 이구나. 스마일 하자. 네.
이제 끝났다. 아, 배고파. 어머, 식빵으로 풍미를. 식빵이 양이 많으니까 아마 식빵을 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때 한 줄에 500원 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는 2개로 이제 끼니를 띄웠지. 한 끼에 개로요? 2개 먹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아침 저녁 식사를 식빵 2장으로 해결하면서 서울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느꼈다. 고등학교는 가고 싶는데 그 서울에서는 고등국민학교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고등국민학교는 그 졸업을 해도 또 그 문교부의 그 인간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제 집에 전화를 하니까 힘든 생활이 계속될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커졌고 망설이던 끝에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영섭이가. 네 영섭이 맞나? 어머니. 아유, 저럴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난 네 죽은 줄 알고. 그래, 살아있으면 됐다. 어머니. 나 돈 벌어갖고 고등학교 다니려고 올라왔는데 여기선 제대로 된 학교도 다니기 힘들 것 같노.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쉼없이 눈물만 흘렸던 그날. 그만 내려온나? 내려와서 이어서 학교 댕겨라. 서울 생활 6개월. 나는 다시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갔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셔서는 어떻게 예. 학교는 가신 거예요? 정기의 주간 고등학교는 끝났고 네. 또 뭐 주간에는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야간? 후기가 야간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험을 치가지고 이제 이 공고 전기과를 들어가요. 아, 그러면 낮에는 일하시고 전기과. 당연하지. 저녁엔 학교 다니시고. 비록 남들보다 한 해 늦었지만 원하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낮 근무를 마치고 듣는 야간 수업은 영섭에겐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다. 저런 다른 과도 많은데 예. 하필이면 전기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라디오를 그 중학교 때 좀 조립을 해봤어요. 버려가지고 알바에 버려가지고 라디오 키트 그것도 만들어보고 전자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전기를 전공을 했는데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영섭 대표의 첫 번째 성공의 한 수. 적성을 살려 들어간 전기과에서 비전을 찾다. 그럼 저 전기과를 졸업해가지고 예. 바로 전기하고 관련된 회사를 들어간 겁니까? 산요 전기 한국 알아요. 산요. 네. 거기에 시험을 치는데 그때 한 46대 1로 들어갔어요. 와. 예, 야간 다니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수출 자유기업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영섭은 주위의 좋은 평판을 받으며 일했고 그 기회를 발판 삼아 수많은 기술을 배워나갔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그 회사 다니시면서 중요한 기술을 거기서 배우셨다고. 그 당시에 이제 진공관 그 TV에서 진공관 방식에서 이제 그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그렇죠. 옛날에 그 트랜지스타 보면 예. 진공관. 그렇지. 예. 하이브리드 TR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납니다. 뒷면에 그 라제트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대표님 쓰고 있죠. 열이 나는 거를 좀 식혀주는 기술을 그렇지. 거기다 이제 예. 접목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열이 맞습니다. 나니까 예. 안 그러면 터지잖아요. 예. 대단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지만 저는 또 이게 좀 이 전기하면 좀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들은 그 빨랫줄을 그 삐삐선이라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 삐삐선으로 연결해서 빨래를 거기다 놀고 했는데 난 겁이 나서 전기 오는 게 무서워도 난 삐삐선도 못 만졌었다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저렇게. 그러니까 배우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반도체 조명으로 간다네. 반도체 조명이요? 그거 내가 사업을 좀 해볼까? 지금까지 배운 것도 좀 있고 또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많은데. 형님 개항할 거면 대구로 가고 있어. 창원보다 대구가 훨씬 크다 아닙니까? 형님은 기술도 많이 배워갖고 대구 가시면 먹고 살 걱정도 없을 것 같아. 그럴까? 아, 이제 창원에서 대구로 이제 옮기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대구에서 회사를 설립하셨군요. 예. 반도체 조명 시장에 뛰어든 나는 방열 기술을 LED에 접목시켜 보기로 했다. 저 때부터 이제 연구를 그치, 시작하신 거죠? 개발을 LED에다 접목을 시켜서. 예. 아, 요즘 말로 진짜 금손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음. 24시간 내내 기술 연구에 매진해 있던 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55. 아니, 기계를 안 쓰고 몸으로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본인이 몸이 직접 마루타가 되셨네. 어머. 온도계라든지 또 조도계가 없어가지고 내가 견딜 정도의 온도 같으면은 36도 이내다. 그래 판단해가지고 이 온도와 조도의 상반되는 거를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조명 기구를 보통 그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이걸 품에 안고 예. 버티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도를 이제 우리 체온은 36.7도인데 우리 이거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우면은 37도가 넘는다는 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품고 이제 자면서 2시간 타임으로 계속 조도를 체크를 했죠.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에디슨이 그랬다고. 에디슨 달걀을 품지 않았나? 그 예전이고요. 야, 전기를 품고. 근데 빛을 만드신 건 똑같네요. 그러게요. 그쵸. 이영석 대표의 두 번째 성공의 한수. 불가능은 없다. 남들과 다른 사고로 접근하라. 우리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 방열 기술이라는 게 아마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LED 조명은 그 전류가 흐르면서 빛이 나오는데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은 빛은 0.3%고 열이 0.7% 흐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잡아주질 못하면은 반도체 수명이 획기적으로 짧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 열 처리를 안 해주면 애들이 오래 못 산다는 얘기죠? 오래 못 가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너무 쉽게 잘 표현해주세요. 예, 그래서요? 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방열 기술, 열을 빼는 기술이 LED 조명의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우 시끄러워라. 대표님 난리고. 우리 저번에 그 특허 신청한 그 방열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특허 등록됐다고 지금 또 왔어요. 야, 이제 우리 회사 정말 잘 될 일만. 그러니까. 네, 와 진짜. 야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 예. 오랜 고생이 빛을 발하던 순간 창창한 앞날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뭐 한다고 골머리 싸매고 앉아있노? 봤어? 아이고, 이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네.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 뭐 한다고 지분을 100% 네가 다 끌어안고 있노? 어디 지분 투자 받을 데도 없나? 지분 투자? 요즘 지분 투자 많은 회사가 됐노? 한 20% 정도는 팔았더라. 20-30%? 근데 지분을 좀 이제 팔아서. 예. 운정을 해야 되니까. 그
집은 좀 어떻게 사줄 수 없을까? 상급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게 이 우호 지분은 뭐 빌리주고 또 갖고 그러면 지분을 돌려받는 줄 알고 지분을 주고 이 자금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 주는 사람의 마음을 미처 못 깨달다 보니까 지분 투자로 간신히 위기를 극복하고 드디어 매일 꿈꿔오던 순간이 찾아왔다. LED 가로등 첫 시공 현장. 드디어 진짜 시공을 하는구나. 예. 대표님, 우리 LED로 온 거리를 밝히는 날이 오겠죠?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예. 특허 기술로 처음 시공했던 곳은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아있다. 이 제품이 제가 최초로 개발하고 처음으로 설치한 13년 된 LED 가로등입니다. 근데 아직도 작동이 되는 거죠? 예. 대단하다. 처음에 이 등을 달았을 때 과연 불이 올 것인가? 또 이 8m 높이에서 등을 달았을 때 이 불빛 조도가 균조도가 나갈 것인가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술이 씨앗이 돼가지고 전국의 도로를 방거리를 밝힌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그럼 LED 정부도 한 번도 안 가고 14년 동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대단하네요. 대단한 산업선사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싶다는 그의 작은 소원은 13년 전 첫 가로등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다. 네? 정말요? 대표님,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으십니까? 중국에서 우리 기술을 보고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대. 예? 어? 야, 그럼 드디어 우리도 투자처가 생긴 거야? 얼만데요? 300억. 300억? 야, 그럼 우리 완전 대박 나네요, 이제. 우와. 서울로 출장 간다 해놓고는 대전을 갔다 왔다면서. 저번에는 호텔에서 잤다 가던데요. 야, 그 회사 자금 너무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제 우리 전에 특허 받은 그 기술 있지 않습니까? 그 별거 아니다 아닙니까? 별거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내부에 각종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업체 사장이 나를 내보내야만이 그 큰 돈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대표이사로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 이 호텔 8만 원짜리 하나 끊어준 것도 내가 사는 데는 대구인데 엉뚱 사람들하고 놀러 간 것처럼 소문을 내가지고. 자, 다 모이셨죠? 갑작스럽게 열린 회의에 어리둥절해 하던 것도 잠시. 오늘은 대표이사의 교체 안건으로 모이셨습니다. 이영섭 대표이사는 지난 3년의 회계를 조사해 본 결과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건 정말 뭐 아닙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자, 이에 저는 회사의 미래를 보며 나가는 우리 공경훈 이사님을 대표이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퍼진 유언비어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늘부로 이영섭 대표는 해임이 되시고 우리 공경훈 대표이사가 선임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설립해 3년 동안 열심히 꾸려왔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던 순간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약 3년간 대표이사직을 업무를 수행한 그 자료를 낱낱이 그 전문가인데 의뢰해가지고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존심을 건들고 기술자로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사람인데 배신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어금니 세 개가 다 빠져버렸어요. 어머, 스트레스죠. 하도 이를 악물다가. 어떻게 해요? 저 때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상심이 엄청 크셨겠어요. 고향 분이고 얘가 나는 믿고 그래 했는데 이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야 300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이제 음해를 하고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니 그러면 예. 그 300억 중국에서 투자받기로 했잖아요. 예. 그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예. 그럼 그 300억은 대표이사님이 바뀐 상황에서 투자를 받으셨나요? 절대 안 주지요. 어머. 개발자가 없는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 회사는 네. 우리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아,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하려고 했던 중국에서도 개발자가 나갔다는 사실 알고 알지요, 예. 투자가 돈안 중단이 주지. 됐고 예, 예. 지금 그 회사는 매출도 높지 않고 그렇지. 이걸 바로 권선징악이다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좋은 또 또. 아니 근데 아까 그 화면 보고 장세철 회장님이 좀 안타까워하시던 부분이 있던데요? 공동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법을 잘 이렇게 변호사에 능하신 분들을 잘 이렇게 배석을 해서 정말로 주위에 기업이 뺏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에만 해도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도 모기업 하나가 1년에 매출이 1,600억씩 되니까 적대적 M&A로 본인 오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뺏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습니다. 잘못 보호를 못 받으면 회사를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경영권이 건데도 지분을 잘못 받으면 투자를. 그렇죠.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그러면 지분의 51%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네네네. 제가 권한이 있는데 네. 통상 뭐 3명, 4명 하게 되면 내가 한 25%, 30% 그리고 친구들이 25%씩 4명 하려면 100%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내 지분은 25%밖에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표회사를 맡고 하다가 기업이 커지면 세 분이 마음만 합치면 한 사람의 경영권을 뺏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정말 자다날벼락인 거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영권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통상 이 기술을 전문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세요.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대표님 이게 웃으면서 지난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왜냐면 그렇게 고생해서 회사 설립하셨는데 3년 만에 진짜 내주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엔지니어로서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럼. 그런 결심을 하셨는데 스몰 지금 자이언트야. 맞습니다. 정말 작은 거인이세요.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계속 보죠. 두 번째 LED 조명 회사를 설립한 나는 또다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구리가 낮보다 열 전도율이 20배나 좋다고? 구리면 가격도 싸잖아.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사장님, 이거 일일이 손으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인건비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한번 해보자고. 도전은 언제나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나는 또다시 특허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얘들아, 원을 한번 써보자. 원이 구리보다 열 전도율이 훨씬 높대. 은이요? 말이 돼요?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건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할까봐 다 방법이 있어. 은을 가지고 방열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공정이 여기가요? 은이면 비싼데. 은핀이요? 가격이 저게 만만치 않을 텐데.
은의 그 함유 양은 99.9%입니다. LED 열 나오는 부위만 열을 밖을 빼내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은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LED 조명들과 기술력에서 큰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아니 은을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지. 그럼 다른 데는 뭘 쓰나요? 그냥 알루미늄 판을 쓰고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저희 보이는 게 은이네요. 이영섭 대표의 세 번째 성공의 한 수. 진정한 제품을 위해서라면 원재료부터 다르게 하라. 이곳은 전자동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작업을 안 합니다. 전 자동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 생산을 효율을 높여가지고 일반 제품들과 가격 경쟁이 더 있습니다. 효율은 일반 제품보다 수명이 2배로 깁니다. 이제는 독자적인 방열 기술로 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역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야, 장영실 상도 수상하셨네요. 예. 진짜 현대판 장영실이시네요. 진짜 그러시죠. 예. 보여줄 것이 있다며 어딘가로 급하게 이동하는 이영섭 대표. 지금 보이는 가로등도 그가 만든 조명 중 일부랍니다. 이제 요 등이 이제 저희들 등인데 대구광역시 곳곳에 있는 그의 흔적들. 거리를 지날 때마다 뿌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낮이 좋은데 밤에도 즐겁습니다. 제가 만든 등들이 이 밤을 밝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밤을 좋아하시겠죠. 도심 곳곳에서 어둠을 밝히고 있는 LED 조명. 세상의 모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그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인증 절차, 우리 김수민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또 요즘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기술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나 이제 대표님이 같은 회사가 개발한 굉장히 우수한 기술들을 신기술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생산성이나 품질의 개선이 가능한 공정기술 대상이고요.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런 기술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을 해서 기술 인증을 받으면 이제 기술 상용화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의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판로 개척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의 사업에 가산점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우처 제도라고 네. 제가 네. 근데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 인증 절차나 준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기술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대학이나 또 연구기관과 협업해서 1억 원 내에 정도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위대한 발견은 아주 작은 우연한 발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우연이 근데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준비된 사람 그리고 예.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이영섭 대표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승승장구하신 모습 너무 감동 깊었고요. 네.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말고 집중.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두를 2대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2대째 구들 사업을 하고 있는 신용선 대표. 뜨끈한 구들의 매력이 빠진 사람들.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통 구두를 벽난로와 접목을 시켜갖고 거실 난방도 하고 황토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구들과 만난 아궁이 난로에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고대 구들 놓는 방법을 저는 채택해서 긴 고래 쪽구들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양의 화목 난로와 우리 전통의 구들을 결합시키다 보니까 난방비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 거죠. 그 기술을 증명하는 특허증과 디자인 등록증 보이시나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나무 향이 좋네요. 나무. 좋죠. 이것도 한지문입니다. 네. 고객들의 발길을 잡은 곳은 따뜻함은 물론이요. 솔잎 향이 가득 풍기는 구들주택. 비타민 A가 많은 솔잎을 이용해 찜질을 하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로 회복 어떠신가요? 그리고 바로 이곳은 힐링 공간의 정석 찜질방. 아궁이 난로의 열기로 찜질방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일반 한정음보다 훨씬 땀이 잘 나요. 땀이 아주 개인 용도로 또 크지 않고 자그맣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저녁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궁이 난로와 구두를 직접 이용하는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여기 어디가 구들이에요? 여기가 구들이에요. 아 여기 구들이에요? 네, 여기 2층인데요. 이제 서재로 지금 서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밖에는 이제 이게 테라스예요. 네, 너무 좋죠. 이게 전망이 탁 트인 전망과 상쾌한 바람이 반겨주는 테라스.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궁이 난로에 장작을 넣으면 열기가 방안 구들로 이동. 뜨끈하게 데워진 바닥에 들어서면 누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궁이 난로에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아궁이 난로의 열기가 이동하는 통로를 테이블로 이용하면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들이 다 했네요. 일석이조입니다. 구들을 데워주던 열기로 구운 삼겹살 맛은 더욱 꿀맛입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전통 온돌이 현대 사회에 계승 발전하여 여러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난방 방식에다가 힐링의 어떤 기능까지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아주 뿐만 아니라 또 네. 우리 고유의 그 온돌 문화를 완전히 그 트렌드화한 그런 장점까지 있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뭐 전통과 또 현대의 만남이고요. 또 동양과 또 서양의 만남. 어떻게 보면 이 복합적인 그 아궁이 난로에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 지원, 혜택,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사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특화 자금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필요한 제조 장비라던가 아니면 경영 안정 등에 대한 자금을 최대 5억 내로 이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런 어떤 임금 보전이나 융자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이제 규제 관련 개혁 입법으로 이제 국회에서 조금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규제 개혁 입법화를 위해서 국회 많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받아들이는 어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무공불입, 구멍이 너무 작다는 얘기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의 어떤 침범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스스로 자립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력으로 인해서 잠식당하는 경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 큰 기술 없이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보다는 직장을 잃어서 뭐 국유지책으로 소상공인들이 되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직업 분류들을 좀 정책적으로 잘 안배해서 하면 살아날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의 문도 좀 컸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 돈이니까 그 돈을 가져가셔서 확실하게 좀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공의 한 수 맨주먹 불끈 쥐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성공의 한 수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